9위 영화는요. 모두 움직이지 마. 엎드려 움직이면 쏠 거야. 여기는 은행이 아닌데요. 여긴 병원이에요. 됐어, 난 병원 강도야. 그럼 이제부터. 자, 컷. 아, 좋아요. 자, 지금 다시 갈게. 아, 좋았어요, 연기. 자, 다시 갑니다. 레디, 존 큐. 병원 퀸은 존 큐. 네, 존 큐. 병원 강도. 네, 병원 강도.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병원 강도네. 감독은 닉 카서베츠 감독이고요. 네, 닉 카서베츠 이 감독은 마이 시스터스 키퍼라는 영화 다들 봤죠. 네, 그 눈물 자아내는 투병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클리셰 시한부 인생. 저기랑 친한가봐. 카메론 디아드 우먼이라는 영화도 했었고 노트북 그 영화 감독이죠. 배우는 덴젤 워싱턴이 존 퀸시 아스발드 역이죠. 주인공이고요. 남편 아빠 아스팔트? 아치발드. kimberly 앨리스가 데니스 아치발드 부인이고 아치볼트. 엄마고요. 다니엘 그렇게 스미스, 지적을 나가지. 마이크 아치발드 아이, 네 아들이고요. 심장병 걸렸고요. 제임스 우즈, 닥터 레이몬드입니다. 심장 전문이고요. 앤 헤이지가 레베카 페인이라는 병원 운영 담당이고요. 나쁜 여자고요. 로버트 듀발은 루테넌 프랭크 그림스라는 경찰인데 니고시에이터죠. 협상가. 손 하토시가 미치 퀼리퀼리라는 간호사인지 인턴인지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고요. 에디 그리핀이 레스터 매튜즈 인질입니다. 레이 리오타 거스몬드라는 경찰청장 나옵니다. 선출직 경찰청장이죠. 마샤 차베스가 로사 곤잘레스라는 영어 못하는 애기 엄마로 나옵니다. 역시 인질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수의 인질과 다수의 병원 관계자들이 나오죠. 너는 가출자 갔다 온 애가 이렇게 영어 이름들 잘 못 읽냐. 한글로 써왔으니까. 하여튼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어지고요. 존 큐는 아까 제가 들어가면서 메디칼 영화들 얘기하면서 이 메디칼 영화 중에 액션도 있다 했는데 아주 그거에 부합하는 영화예요. 존 큐.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까 진우이가 아주 재밌게 소개를 했는데 얘가 은행 강도가 아니고 병원 강도가 됐어. 그쵸. 응급실에서 인질들을 잡고 내 아들을 수술해라. 그쵸. 뭐 이런 아주 심장을 좀, 내놔라.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얘기인데 보고 있으면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그쵸. 아주 무엇보다 아주 재밌고 박진감도 넘치면서 또 휴머니즘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또 사회성이 강해.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쟤네 응급실 병원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그쵸. 들고요. 코믹도 있고. 네, 좀 재밌기도 하고 농담도 잘하더라. 그쵸. 좀 중간에 또 속 시원한 장면들도 나오고 안타까운 장면도 있고 그래서 이 존 큐가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덴젤 워싱턴이 무슨 형사나 이런 걸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아니고요. 존 큐 덴젤 워싱턴이 여기서 아주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로 나오는 픽션이죠. 이거는 뭐 사실에 기인한 게 아니고 그럴 법한 얘기를 가지고 만든 얘기인데 웅성해. 그리고 매우 그 신의 터치가 많아.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메디칼 영화 우리 하는데 끼워넣은 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소위 미국 병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 아주 재밌어요. 재밌고 연기들도 아주 좋고 우리 전에 살바도르에서 나왔던 제임스 우스가 여기서는 아주 의사. 유명한 외과 의사로 나오죠. 그렇죠. 심장 심장- 이식 수술 전문가. 그렇죠. 전문의. 예, 이 영화의 줄거리를 저 원자님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최과장이 없어서. 아, 근데 기대됩니다. 이제. 이 영화는 뭐 줄거리는 부담 없이 간단한 그쵸.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네. 덴젤 워싱턴의 원맨 쇼죠. 물론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이고요. 덴젤 워싱턴이 존 퀸시 아치발드, 존 큐라고 할게요. 네. 존 큐는 아들 하나를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아마도 이 양반이 정규직 그 풀타임으로 다 하는 위치였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파타임 같이 된 네, 네. 건지 그렇죠. 예, 네, 예.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져서 제대로 된 사원복지를 좀 못 받게 되는 약간 정규직에서 상황이에요. 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의료 보장은 일단은 되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네네. 그게 보험이 나중에 있긴 있어요. 문제는 네. 되긴 되지만 여기서는 나오는 건 사실은 회사가 당신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가 아니라 정규직인데 단지 시간을 줄여서 일해라. 우리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을 축소시켜 버린 거죠. 그 기준에 맞춰 버려. 그게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 될지는 몰랐었던 거죠. 정규도 네. 그렇죠. 그냥 뭐 시간 줄은 만큼 뭐 일하고 뭐 다른 거는 변한 게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사실 자기 했던 건데. 보험이 뭘 커버하는지 사람들이 잘 그렇죠.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이게 나중에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단란한 아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네. 하는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 건강해 보이던 아들이 야구 경기 중에 리틀 야구 하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죠. 그렇죠. 2루에서 3루 뜨다가 넘어지나? 아니요 1루에서 2루. 1루에서 2루 뜨다가 넘어지나? 1루에서 세이브되고 홈으로 송구하는 와중에 2루로 뛰기 시작하죠. 아, 거기서 뛰어. 안타 치고 나갔는데 뒤로 못 가고 쓰러졌지. 약간 에라로 3루 알겠고요. 예. 그래서 결국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나오죠. 엄청난 그쵸, 진단이 그쵸. 나와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의사 제임스 우즈가 설명하기로는 septal defect라고 나오는데 이게 심장 중격 결손인데 요것이 뭐 어떤 거인지는 이따가 시간 되면은 아, 예. 또 알려드리겠고요. 하여튼 어쨌든 심각한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심장을 계속 쓸 수가 없고 그렇죠. 아,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고 빨리 빨리 이식을 안 해주면 죽는다. 이런 설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얘가 여기서 B형인가 그렇지. B 플러스. 네. B형. 그냥 아주 속상한 상황으로 막 가는 이 거지. 중에 B형 있어요? 없어요? B형이 잘 없어 남자. 우리나라에서 남자 B형은 성격이 괴팍하다. 똥꼬집이다. 뭐 이런 널- 속설이 있죠. 정 원장님 여쭤보지도 않고 저는 저는 O형입니다. 네, 정 원장님 B형 같지는 않아. 아 그럼 여기 B 플러스는 없는 걸로. 유형부엔 B형이 없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도 심장을 도네이션 할 수는 없는 걸로. 네. 알겠고요. 결론 짓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심장을 또 그래서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뭐 존큐는 보험도 있고 하니까는 문제 없이 진행될 줄 알았죠. 네, 네. 걱정 안 그런데 하죠. 그게 이거저거 다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또 그렇죠. 얘기가 나오겠지만 직장 건강보험에서도 카바가 안 되고 카바가 되긴 해요. 2만 불 정도. 네, 뭐 네, 돈으로 그런데 준다 그러죠. 그런데 이 수술 비용은 그거에 몇십만 비해서 불인가? 25만 불이죠. 10배가 넘죠. 2억 5천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3억 정도 드네요. 그럴 만 하겠어. 그 정도 아, 들잖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드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네. 미국도 의료비 비싸니까. 네. 비싸죠. 여기.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다 내든지 엄청난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은 대기자 명단에도 못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게 관건이죠. 네,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마땅한 그 공여자가 없으면 못할 판에 명단에도 안 올려준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NH죠. NH죠. 네. 다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케이스에서는 리스트에 올라가면 상위에 랭크된다는 것까지는 얘기하잖아요. 그 더 막 미치는 거지. 그래서 백방으로 애를 써보죠. 존 큐가 보면 뭐 집에 있는 돈 나갈 것 같은 것들은 다 팔아요. 그렇죠? TV도 팔고 이거 칼란데요. 그러면서 팔고 뭐 TV를 뭐 10불이가 20불에 세간을 다 팔고 나중에는 자기 반지까지 다 팔죠. 그렇죠. 아. 그래도 택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돈도 다 모아주고 아까, 했는데. 예, 네. 주변에서 돈도 모아주고 했는데 아까 그 직장 보험에서 된다는 2만 불에다가 한 2천 불 더 모으나? 그런 뭐 거죠. 그죠? 2만 2천 불밖에는 못 모으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아들이 죽어간 걸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단을 하죠. 뭐 결정적으로 그 전화 통화 장면이 나오죠. 뭐라도 좀 해라. 당신 그렇죠. 뭐라도 좀 해라.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차 뺏길 때도 그 모습을 봤으니 당신이 뭐 좀 해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죠. 소리를 한번 확 질렀지. 와이프가 한번 아주 깊숙하게 바가지를 긁어버리죠. 그 바가지를 깊숙하게 긁는 이유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아들을 그렇죠. 퇴원시키려고 태어나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고 그치 그럴만해. 주가 그 이해가 얘기를 가 딱 이거 다. 듣고 갑자기 얘가 알았어. 딱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니까 뭐라도 그래서 하죠.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담당 네. 심장 전문 의사 음. 제임스 우즈한테 마지막으로 사정하고 네, 사정을 하지만 한번 하죠. 냉정한 답변만 돌아오고 네. 거기서 결국은 총을 꺼내 들고 응급실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펼치게 되죠. 그렇죠. 병원 강도가 되는 거야. 너무 쏙쏙 들어와요 줄거리가. 아주 좋아. 그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니고시에이터 로버트 듀벌도 출동하고 그렇죠. 거기 뭐 경찰청장인가요? 예. 그 레이 리우타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이래서 펼쳐지는 스토리고 이게 어떻게 결말이 될 건가?
예. 뭐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거는 없으시죠? 이런 의사 상황을. 입장에서요,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요? 선생님 입장이시죠? 뭐 있으시겠지만. 내 뼈를 붙여줘. 뭐 이런. 우리나라는 뭐 건강보험이 어쨌든 많이 커버는 해주니까 이거는 그렇죠. 지금 미국 앞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죠.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시코 얘기할 때 우리 다큐 영화 시코 편 들으시면 그렇죠. 그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오늘 의사 선생님 있으니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여기는 미국 상황이니까 여기 뭐 우리랑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 HMO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료 얘네들은 그 사실 음. 제가 음. 의료 정책적으로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그렇죠. 그런 얘기를 거 잘 모르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시코 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미국도 의료 보장 부분은 있죠. 그쵸. 그러니까는 아주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음. 또 뭐 거긴 커버를 장애인 해주죠. 예, 예. 이런 경우들은 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민영 의료보험으로 그렇죠. 커버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HMO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음. 민영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대부분은 거기에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거였다가 우리가 HMO로 바꿨다 하는 뭐 PPO였던가요? 네. PPO. 그거는 그거보다 HMO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러니까 HM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HMO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준 주치 이 사람한테만 진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정해준 주치의가 이거는 보고 나보다 더 스페셜리스트한테 보여줘야겠다 하고 리퍼를 해주면 이제 그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당신 병 게 별거 있구나. 아니야,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안 보내주면 그럼 계속 거기 그냥 있어요. 거기 있는 건데, PPO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아무 스페셜리스트한테나 다 진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건 사소한 예일 테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장 금액 자체도 확 차이가 나게 문제가 HMO 같은 경우는 그걸로 바꾼 바람에 뭐 2만 불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한액이.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는 게, 자동차에는 그 보장 상한액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장이 잘 안 될 때가 외제차 비싼 거, 뭐 람보르기니 받아버리면 그 해당 안 되잖아. 자기 돈 내야 되는 거잖아. 버리니까. 근데 의료보험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야. 비싼 질병은 아예 그 수준액을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은 지불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그나마 그런 약간 보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HMO도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에 따르지만 80%, 85% 정도는 그렇게 다 메디케이드든 메디케어든 아니면 이런 민간 의료보험이든 커버가 되고 15%뭐 하여튼 그 이상 정도가 아무 보험도 없는 5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네, 보통. 5천만 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제가 조사한 거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2009년에 오바마 케어가 이제 결국은 하원 통과를 하고 2010년에 오바마 케어가 확정됐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입률이 84%가 이제 민영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까지 받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예 15%가 못 받는 거예요. 네. 아예 의료보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다치면 병원에 가면 하여튼 돈 싸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돼야 돼요.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안 다쳐야 돼요. 그래서 치코에 나오는 그 자기 살을 꼬매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지. 그 오바마 케어가 그럼 그 나머지 15%를 커버한다는 건가? 그걸 어떻게 커버하는가를 봤더니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아까 말씀한 HMO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보통 소득의 20%를 지출해야 된대. 20% 거의 세금처럼 민영보험에다가 내야 되고. 엄청 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거의 이제 96%까지 2019년까지 이제 사람들을 보장시키는 건데, 방법이 어떤 거냐면 국가가 어떤 메디케어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고 민영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단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되는데 의무 소득이 있고 근데 민영보험에도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소득에서 더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저항이 좀 심했죠. 아무튼 오바마 케어도 통과됐고 우리는 뭐 미국 얘기니까. 그리고 저는 스코에서 얘기 좀 대선 했어요. 때마다 그랬던 미국에서는 이게 항상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현재 이 힐러리가- 오바마 케어의 이 한 실행 부분이 대법원에 가 있어. 뭐냐면 일부 주,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주지사가 돼 있는 일부 주는 이게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된대요.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안 만든 거야. 그러니 홈페이지가 없는 주에서는 미국 연방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가요. 근데 이게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분으로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어. 내린 그래서 거지. 지금 현 상태로 640만 명 정도가 그 페더럴 연방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 640만 명이 그대로 또 헬스케어를 잃어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다음 대선에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죠. PD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일단 영화로 돌아가서 재미없잖아요. 우리 또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고 의료보험 이런 거 머리 아프고 실손보험 이런 거 골치 아파요.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방금 이제 우리 정 원장님이 소리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존 큐가 빡쳐가지고 응급실을 점거하고 거기에 와 있는 응급 환자들까지 인지를 잡아버리고 다 아픈 사람들이지 막 누군 애가 나올라 그러고 거기 또 이렇게 마누라 때리는 놈이 또 왔잖아. 그렇죠. 걔 나중에 여자친구지? 진짜 독해하죠. 여자친구. 여자친구 근데 때리는. 그놈도 나중에 좀 불쌍한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재밌어. 하여튼 여기 또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인진들이 존 큐가 되게 착한 사람인 걸 알아. 하지만 얘는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병원 응급실을 우리 같으면은 말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응급실이 너무 바빠. 사람이 너무 점거할 수 많고 없어. 얘가 무슨 혼자 핫해. 안 돼. 권총 환자로는 안 돼. 이번에 다 알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권총 가지고 손들어 하면은 저 죄송한데 지금 좀 바쁜데 좀 조용히 좀 해주면 이따 하세요. 그쵸, 그러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는 응급실이 널널하더라고. 큰 병원인데 여기가 시카고인가요? 어딘가요? 여기 시카고의 큰 대도시의 큰 병원인데 이렇게 응급실이 널널한 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한 명 오죠. 이 베테랑 경찰. 그 유명한 로버트 두바리. 두바리 좀 모자르신 로버트 두바리. 멋진 대머리. 베테랑 경찰이 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로버트 두바를 견제하는 경찰청장. 여기는 경찰청장이 선출직인가 봐요. 선출직. 그러니까 선거로 뽑나 봐. 얘는 검찰, 경찰 다 이렇게 뽑죠. 그 좀 나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 나도. 되게 부러워 이거는. 그게 옛날에 그 보안관을 선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일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쭉 발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쨌거나 경찰청장을 뽑는다. 매우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하는 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저격수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막 흘러가죠. 그런데 아주 박진감 넘치고 이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존 큐가 이게 스포일인가? 존 큐가 나중에 심장이 안 되니까 대기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심장을 해달라. 어찌어찌 자살을 해서 자기 심장을 주겠다는 거야. 어찌어찌해서 대기자 명단에는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런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 심장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 아들이 검사해봤는데 맞는다.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제임스 우즈한테 그 심장 전문의한테 지금 내가 내 머리를 쏘면 바로 내 심장 꺼내서 가능하냐 물어보죠.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까지. 그랬더니 의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알았다. 딱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영화가 그 전까지는 그냥 액션 재밌다 그러는데 갑자기 영화가 좀 심각해지면서 갑자기 우리가 몰입을 하게 돼. 왜냐면 진짜로 얘는 자기 머리를 쏠 기세야. 진짜 멋있어.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고 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가치관들이 막 논란거리들이 생기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논란거리는 뭐냐면 얘가 이게 응급실을 이렇게 점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 공감이 가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논란. 내가 내 머리를 쏘고 내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해라. 제임스 우드는 막 수술복 입고 하려 그래 정말로 대기하고 있어. 그렇죠. 뭐 나는- 그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 명단에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경찰이 저격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기자 명단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구나 의심을 하잖아요. 그게 종큐가 난 해결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아들과 통화했다는 그 장면이 그 아주 냉혈한 같은 막 얼음 같은 그 병원 운영자인 아주 더 나쁜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분도 녹이잖아요. 자기적이긴 하죠 좀. 그러니까 이게 신의 터치야 다. 클리셰야. 처음에 그 부분도 굉장히 신의 터치고 그 자, 부분을 NMC는 어떻게 됐나? 요즘 왜 안 나오죠? 어떻게 시집 갔나? 빨리 자기 얘기하잖아 또. 내 얘기는 하면 지 얘기예요. 시집 갔나?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난 다 이해 간다야 결론은. 다 가능하다? 다 야, 이해가 너는 간다. 애도 없으면서 애가 없다고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안 그럴 것 같냐? 네가 너는 뭐 안 그럴 것 같냐? 네 애가 있으면? 아니 이거 어떠세요? 이 두 가지 논란?
처음 게 그 병원을 병원을 점거할 수 응급실을 있는, 그렇게 점거하고 하는 폭력적으로 해도 정당화될 되느냐. 수 있느냐? 그렇죠. 그 인질극을 벌인 순간 징역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서 받는 사실은 나중에 마지막 판결에서도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의 기념을 유죄를 받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무죄고 나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화적으로 내린 것 같고 이 영화 답답하면 자체에서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가 그런 거를 좀 조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회 질서나 공공의 어떤 그거를 해쳐도 이게 공감이 되냐라는 거지 나는. 그 면죄부를 하나 주기 위해서 또 장면을 넣긴 넣었죠. 뭐냐면 그쵸, 네, 뭐 그 응급실 기능을 마비시킴으로 인해서 살릴 사람을 못 살리고 막 이렇게 됐다면 큰일 나는데 결국 또 문 열어주고 받잖아요. 그렇죠. 받고 예, 뭐 또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 못하는 인질 한 명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존 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very good man 이러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죠. 그 아줌마가 저기야 로사 곤잘레스야. 예. 영어 못하는 아줌마. 아, 그 맞다. 로사 곤잘레스. 그러니까 그거 논란이에요. 정말 우리 가족이 배고픈 빵 훔쳐도 되냐라는 얘기거든. 그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그게 쉽지 않은데 나는 이 영화가 그걸 보여준다고 봐요. 뭐냐면 결국은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테러는 테러를 부른다. 맞는데 그러면 저항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극렬한 저항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기 되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에 다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다. 의사도 갇혀 있고 여기 병원 운영자도 갇혀 있고 악역을 하는 사람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다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 시스템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의 모티브를 이런 폭력적인 부분으로 물론 보여주죠.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전 예스고 다 하나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당연히 그른 거죠. 근데 그렇죠. 가능하다. 그리고 그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나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 측면과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 나는 1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2번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아, 오히려 형은 2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내 아들한테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심장을 걔한테 박았어. 그럼 걔가 살아. 걔가 살 수 있을 것 같니? 걔가 그 사실을 알면은 그거는 걔한테 훨씬 더 형벌 같은 걸 거라는 거지. 그거는 아들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런 가혹한 거를 평생 지워줄 수 있겠냐는 거지. 아들이 우와 우리 아빠 짱이야 이러겠냐?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최 과장님이 계셨으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걔를 할 수 있다고 그럴 거야. 애 없는 분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겠지. 예, 특히나 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막 들려지고. 그 아버지가 뭐 정원장님께서는 또 따님 분들도 계시지만 아빠 심정으로는 그렇게 할 그렇죠. 예, 다들 주변에 예, 계신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좀 부성애가 강한가? 네, 하고. 보성애는 강해도 부성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사람마다 좀 나는 다른가? 그 마이 프린세사 그 거기 나오는 아버지하고 뭐가 다르냐고 보고 싶은데. 어디에 나오는 누구? 응? 어디? 아름다운 인생에 나오는 아버지하고 뭐가 다르냐고 묻고 싶은데. 다 픽션이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아니 그 논란 1, 2번으로 했을 때 저는 그거예요. 병원 강도는 유죄, 아버지의 사랑은 무죄. 너는 오히려 그렇다. 저는 근데 두 번째 거는 정말 뭐 이건 픽션이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거는 꼭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거 말고 사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작에 말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뭐냐 이 드라마가 그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훨씬 강력해진 거거든. 그치. 사실 그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거고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각자 입장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놓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심장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이유 가운데 바이러스가 살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고 생물은 그렇게 움직인다. 자기 몸을 죽여서 바이러스 결국은 얘기는 이제 그만. 다른 말하자면 차세대의 DNA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 어떤 생물체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구조에 인간이 만든 메디케어라는 이 시스템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 1번, 2번 논란들은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레이 리오타 말고는 다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 심지어는 납득이 가죠. 앤 해시조차도 나중에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김 PD가 나쁜 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쁜 년이라고 안 그랬나? 년이라고까지는 안 했다. 나쁜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미안하다. 여자. 나쁜 여자. 그런데 그 공감이 가게끔 자기가 탁 나중에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거기 간호사인가 남자 간호사였죠. 그 애한테 나중에 근육맨. 근육맨.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치 퀴글리로 나오는 손하토 씨. 네, 알겠고요. 네. 그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나는 저게 어떤 휴머니즘 인간애구나라는 거. 명단 그 팩스로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죠. 그쵸,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참 여기서 멋있었어. 그쵸. 그 애한테 그 피겨 근육맨 그거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 심장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인데 그렇게 용기와 힘을 주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숭고한 직업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의사는 아니죠? 아니요 의사 같아. 근데 아마 의사예요? 레지던트나 이런 레지던트인가? 것 같아요. 저도 복장도 그렇고 간호사 아니고?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과 그 응급실에 있었던 의사 또 있죠. 그 중간에 여자. 젊은 의사? 젊은 의사가 이 헬스케어의 문제를 팍 건드리는 그 걔는 사람. 인턴 같아. 걔 잘릴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안에 저기 의사 밑에 숨어 있었던 그 간호사. 여기에 숨겨진 부분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하루에도 병실 안에서 매번 보는 이야기들. 누구든 돈 없어서 죽는 이 부분을 매우 보면서 단단해져 가는 거지 사람 마음이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 터졌을 때 그 부분을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까 얘기한 NA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나 단단해졌겠어. 이거 수도 없이 설명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 케이스마다. 그리고 자기는 말하자면 악역을 이렇게 맡았을 거 아니야. 끝까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통화하는 그 장면에서는 무너지는 거지. 인간이 되는 거고. 그걸 보여준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신의 한 수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연출은 저 인간들을 그렸구나. 보면 영화에 나오잖아. 이 병원에서 1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몇 번을 하고 300케이스. 거기에 하고. 25만 달러씩 곱하면 얼마냐 이렇게 나오죠. 돈 문제가 아니고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를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술을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꽉 차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지. 그러니까 시스템을 얼마나 잘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인가. 그게 병원이나 국가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건 오샥이 너 처음 얘기한 거하고 이유를 좀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뭘 어떻게 이 사람처럼 총 들고 들어와서 점거해서 그 심장을 따내도 돼? 아니 그러니까 난 시스템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잖아. 않았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 아니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가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얘기야? 그게 미국의 이제 어떤 너무 이 민영 보험 회사들이 워낙 커져가지고 어떻게 오바마 케어도 그거 건들 수를 없잖아.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의 가장 큰 전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공공 민영 체계가 아니에요. 이건 사적 민영 체계에 보조금을 줄 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미국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경우는 못 건들잖아. 워낙 민간 의료보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식으로 해서 딱 통일된 하나 이걸 갖추는 거는 너무너무 요원한 일인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커버리지가 안 되는 15%라도 없애보자. 소위 뭐 차상위 계층이 될 텐데 저소득층에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 존 큐 같은 경우도 둘 다 돈은 벌잖아요. 근데 정규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와이프 같은 경우 식료품점에서 일하지만 정직원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고. 보험 커버리지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결국 메꿔주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그렇죠. 그게 정권이 바뀌면 그 보조금 줄이면 끝이라는 거잖아. 내가 아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 교포들 있죠. 교포들 굉장히 대다수가 보험이 없더라고요. 보험이 없고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한국 들어오더라고.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보험료 얘기 들어보니까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나간다고. 엄청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을 나쁘지 조금 않다라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 왜 그런 거냐면 의료보험. 아마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의무가입이잖아요. 민간보험사가 이걸 주도하게 되면 그 병원하고 계약된 민간보험사가 의사를 지정해버리면 나는 다른 병원에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무가입이 되고 국가가 말하자면 병원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라든지 네, 현자를 내치면 안 돼. 우리나라의 치료 전 거부하면 안 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건강보험이랑 하여튼간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예외 없이. 그렇죠. 그 정부에서는 당연지정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당연지정제.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순간 음. 건강보험이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건강보험공단이랑. 네.
사실 거기도 모순은 있어서 거기에 좀 반발하는 의사들은 이제 강제 지정제다. 그렇죠. 이거 아니, 얘기하기도 하고. 개인병 하신 분은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25만 불이라는 그 부분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의료보험도 이거 지정이 해당이 안 되니 그럼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이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을 냈는데 30%를 내라. 그게 75,000달러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대략 한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아무것도 그쵸. 받지 않고 진행을 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배째라로 그쵸. 들어 누워 버리면 아무 데서도 받을 데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이면서 보증금인 거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이 사람에게 고보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들어갔을 때 돈 없다고 무조건 내치지는 않는 경우가 마련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가를 계속 논해야 되는 것을 말하자면 가격 협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의사들이 불리하게 돼 있는 거지 사실. 국가가 딱 지정해갖고 이 부분 받아 그러면 그냥 국물 받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나중에 저기 보험 심평원 분 계시면 그때 대화 나누는 걸로. 나는 뭐 부자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구나 칼라 TV를 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큰 텔레비 보라 이거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작은 텔레비지만 그래도 칼라 TV를 보는 거가 난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격차가 심하지 않게 하는 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사실 표현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임스 우즈가 굉장히 이렇게 그 사회 상위 계층의 이제 부부로 보이는 백인 부부와 농담처럼 던지는 장면이 있죠. 그때 마침 존 큐가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미팅을 하는데 심장을 가지고 농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심장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데 존 큐는 다가와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최후 이어지는. 사정을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최후 한번 사정이겠죠. 봐주세요. 그런 장면 보더라도 좀 양측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는 저, 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난 이 느낄 수 존 있어요. 큐의 캐릭터 인간상이 오샥이 얘기했던 그런 사람하고 매우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요거? 굉장히 위기감이 있고 슬픈 장면이고 말하자면 완전히 디프레스돼서 밑바닥으로 내려갈 그 순간에 농담을 한 사람이더라고.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자기 심장을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고서 그걸 설명하잖아. 설명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심장이면 당신 거?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미국 조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실 좀 내려놓은 듯한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정 원장님은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병원에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무슨 드라마틱한 이런 상황 이렇게 없? 돈 때문에 그 하여튼 뭐 약간 무슨 활극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다행히 저는 겪지는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근데 실제 뭐 기사로 접해지는 뭐 심지어 돌아가신 원장님도 있죠. 아, 그래요? 아. 뭐 비뇨기과에서 그렇죠. 나를 좀 무시하고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환자가. 느낌을 환자분이, 받고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찔러서 돌아가신 경우도 그런 있고. 일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그 부분 많이 봐요. 환자가 아프다라는 이유로 왜 우리를 무시하냐 혹은 우리가 돈 없다고 무시하냐는 부분으로 그 어떤 부모들이 보호자가 확 치달아서 정 원장님이랑 아까 우리 니들이 좀 늦게 와가지고 좀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내려다보는 좀 되게 권위적인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나이도 계시고 그러면 워낙 환자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럼요. 그냥 뭐 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 좀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요즘 병원 가봤어? 너무 친절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서비스 업계 종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더라고. 나는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랑 병원을 이렇게 같이 가보면 그 대학병원 이렇게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많이 보다가 최근에 그런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그것도 아마 거의 경쟁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냥 의식이 바뀐 건지 와 너무 친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도 좋고 내가 정말 의료 서비스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 부분에 난 이 얘기를 좀 덧붙일게요. 뭐냐면 유럽의 의료보험 체계는 사실은 완전 공적이잖아. 그래서 영국만 하더라도 아주 자랑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여기도 사적 의료보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 12% 정도가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뭐 이것을 운영하고 있대요. 다만 이 의료보험 체계가 워낙 명확하게 돼서 1차 병원을 거쳐서 이 사람이 의뢰서를 써줘서 2차 병원을 보내지 않으면 환자가 이동을 못해. 그 정도로 체계화돼 있거든.
그래서 공적 의료보험이 이런 불편함을 야기하긴 해. 미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 너는 그 아프면 2달 걸려가지고 병원 간다. 막 캐나다랑 그렇게 이게 근데 이 굉장히 가치의 차이일 수 있어요. 난 내 돈 내고 좀 편하게 살래 라는 가치와 그래도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지 라는 가치가 지금 이 부분에서 충돌하는 거잖아. 유럽에 가서 뭐 의료기 되게 뭐 서비스가 좋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가 좋다라기보다는 의자 보장이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야, 유럽을 보면 유럽 좋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정말 불편해 힘들어. 너 배 아프면 몇 시간 걸릴지 몰라. 이런 거고 미국은 야 돈 많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충된 중간점을 그 중간점 가지고 어디에 있죠. 응. 그래서 어찌 보면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보다 나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이쪽보다 나을 수 있고 뭐 이런 것 중간에 걸쳐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환자도 만족 못하고 의사도 만족 못하는 그 어정쩡한 어디엔가 있기도 한 거라서 뭔가 어떠세요? 정답은 우리가 없는 거죠. 저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영리화하려고 하는 측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오바마 케어를 함으로써 벗어나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이상하게 그렇게 살짝 그렇죠. 되는 건 요즘 살짝 그렇긴 최근 하죠. 정권들도 그렇고 나는 뭔가 우리 한국식만의 외국에서도 좀 배우러 오고 그런 의료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어요.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권도 계속 바뀌고 좋은 정책들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그거는 정 원장님이 약간 썩소를 얼굴에 아니 왜냐면 그러려면 불가능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러려면 양측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양측. 사실은 참 이 어려운 토론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의사 동료들이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들 거예요. 네,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지금. 근데 만약에 이거 끝나고 나갔다면 야 너 이왕 그런데 나가는 김에 좀 우리 평상시 우리가 예. 조금 그랬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이게 왜 말하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사실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고 이게 그러네요. 영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밤새야 되니까 예. 정 원장님은 영화 매니아로서 우리가 모신 겁니다. 의사로서 모셨다기보다도 워낙 영화 좋아하시니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은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스토리 흐름부터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라고 헐리우드 봐야죠. 영화의 네. 부분도 있고 해피엔딩의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부분도 있는데 자기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저는 뭘 보고 싶냐면 그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측면의 중간중간의 뉴스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나오는 의사 그리고 또 나오는 그 리포터 있잖아요. 야 우리가 단독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리포터. 네, 머리 빛내는 그것도 클리셰죠. 꼭 그런 리포트 다이하드에도 나오고 그런 꼭 놈들 그런 놈들. 근데요. 저는 여기서 나름 어떤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로 쭉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직업 설명서도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놓고 있어요. 제도가 어떻건 시스템이 어떻건 간에 다 최선을 다했거든. 의사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과 고충은 다 있지만 마지막에 심장 수술을 하고 나는 성공시켰다고 얘기하고 NSC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 그럼 이 케이스로 병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느냐 좋은 선전거리 또 만들었잖아요.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임스 우즈가 의사 여기서 저는 그 의사도 괜찮은 거 같아요. 나쁘다고 봐요. 그럼요. 아니 아주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네. 처음엔 좀 나쁜 놈 같다가 나중에는 근데 얘가 좋은 의사다. 뭔가 애티튜드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도 나름 그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한 안 되는 거고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유발도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을 다 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양보를 한 부분이 있느냐? 양보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 리오타 말고는 다 그래도 괜찮아. 아니, 레이리오타도 나쁘지 않아. 자기 선출직이잖아.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도록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저격까지 시켰어. 그래도 그게 죽이면 안 되지. 근데 레이 리오타도 참 연기를 잘했죠. 어떻게 잘했죠. 그렇게 때려주고 그렇죠. 싶게 나는 이렇게 얄미운 역으로 많이 아주 나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나올 때마다 때려주고 싶어요. 생긴 게 얄미워. 근데 레이리오타도 결국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딱 인정하고 바로 자기권을 넘기잖아. 맞다. 나중에 참 로버트 바한테 넘겨. 내가 등장하는 잘못했다. 인물들은 다 합리적이네요. 정말 그래서 거기서 베이징덕 나오잖아. 레이 리오타가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해라 그랬더니 로버트 바리 그럼 나중에 밥 한 번 사. 뭐 살 거야 그랬더니 스테이크 산다고 그랬더니 스테이크 말고 나 베이징덕. 패킹덕이라고 했죠 옛날에. 패킹덕 맛있어. 결국은 그걸로 가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저희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되게 답답한 건 뭐냐면 병원 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나쁜 기억은 있는 게 제가 유일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한번 받았던 것이 좀 이렇게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진짜 엉덩이네.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그거 그때 말고는 없으시다고요? 그거 말고는 나 병원에 입원 적이 없어. 고래 안 잡으셨어요? 그건 엉덩이 입원 안 했지. 따끔이야. 엉덩이 따. 입원까지 안 엉덩이 했잖아. 따끔이. 수술도 했지만 입원을 안 했잖아. 근데 그때도 병원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내가 빈혈이 있다는 걸 알고 빈혈이 있는 걸 말을 안 했어요 하고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입장으로 또 하나는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 공포심과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죠. 이거 내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 이거 시키는 것 같아 라는 의심. 괜히 나 돈 쓰게 하는 것 같아 라는 의심. 이런 수많은 가지 의심들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네 얘기는 모두가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 무슨 훈육 말씀 같다. 내 말씀은 뭐냐면 내 말씀은 가마문 내가 의심하는 순간도 있고요.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하는 순간도 동요하지 있어요. 말고 자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병을 치유받았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환자로 대해줬다라는 것은 내가 부인 못하는 거지. 그렇죠. 의사들 정말 고마울 때 많지. 저거 막 사람들 박수 치잖아. 옛날에 그 응급실에서 애 목에 가시가 박혀갖고 막 날렸는데 온 가족이 명절 때 한 20명이 왔대 응급실에. 근데 응급실에서 그 인턴인가가 핀셋으로 딱 뽑았더니 다 박수 바로서. 그러니까 역으로 그 애가 얼마나 말도 못하는 애가 얼마나 아니, 걔가 무슨 긴박한 3대독자인가 5대독자였대. 그래서 막 나 그럴 수 얘기 있죠. 듣고서 그 아까 전에 정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스토리 설명할 때 정말 이 존 큐가 끌고 가는 그런 영화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존 큐가 응급실을 점거를 하고 병원 강도로 돌변해서 했을 때 자기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듯한 연기를 보이다가 그거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랬나? 여기 지금 배역 설명에는 안 나왔는데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나오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아, TV 네. 인터뷰를 하잖아요. 시험난 아저씨. 예, 뉴스 인터뷰에서 감동적인 인터뷰하지. 난 네 편이다. 건강해라. 딱 이 말에 종큐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내 편은 누가 있고 이걸 떠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친구가 나는 네 편이고 네가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건강해라 딱 이 말에 오히려 더 확신을 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연기를 아주 잘 덴젤 워싱턴이 아주 덴젤 워싱턴이 그리고 참 많이 울죠. 예, 그 그렇죠. 거의 유언같이 이렇게 애 침상 옆에서 얘기할 때는 닭똥 같은 눈물. 그렇죠, 그렇죠. 진웅님 좀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저는 좀 흘렸죠. 작정하고 그냥 울리기로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덴젤 워싱턴 좋아해서 이 영화는 좀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또 보고 싶은 영화예요. 오게티 할까요? 네, 오게티 보겠습니다. 이거 있군요. 또 오게티가 있나? 이건 오게티 많을 것 같아. 이거는 많을 많아요. 거예요. 이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오게티 그냥 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오래됐죠. 13년 정도 된 영화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촬영 현장에 네? 아예 그런 조절. 걸 하는 스텝이 없었던 자문위원이나 거. 이런 아예 없었던 거. 그럼 누군가 조금이라도 뭐 팩트 체크를 안 했구나. 의사 출신, 간호사 출신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 특히 수술 장면은 뭐 저렇게 하면은 다 감염돼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대로 환자를 이게 뭐 포를 두르고 뭐 이렇게 뭐 마취과랑은 이 차단막을 치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일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그렇고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감동 자체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걱정이 그런가요? 되긴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근데 김 PD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많이 자기적인 부분이 있죠. 물론 재밌게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그것만 재밌죠. 한 수 접고 그래 알았어. 뭐 설정상 그러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만 익스큐즈가 되면 그다음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긴 한데 재미를 반감하는 그 팩트가 뭔가요? 웃긴 얘기로 예. 아주 사소한 소품 하나 아니면은 말 한마디가 그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그래갖고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떤 우리나라 드라마를 해서 의사가 그런 거예요. 악성 심장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심장병. 거기서 보통의 시청자들은 어떡하니 이랬을 텐데 되게 나쁜 신장병인 그거를 거죠. 같이 보고 있던 우리 친구들은 푹 뱉은 게 세상에 악성 빈혈, 악성 종양 뭐 이런 거 써도
악성 심장병이 과연 뭘까? 족보에도 없는 병명이다. 그래서 그냥 나쁘다는 거겠지. 새겨 들어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 어린 아이가 앓고 있는 심장 병. 이식을 해야지만이 되는 급박한 상황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격결손 네. 그건 뭐냐면 심장은 피를 짜주는 그 펌프.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 네, 덩어리.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심장으로 피가 펌프. 흘러 들어가면 팍팍 짜서 보내는 거죠.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왼쪽에 있는 공간은 팍팍 짜서 온 몸으로 보내줘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는 팍팍 짜서 폐로 막 보내줘야지 되거든요. 아, 네. 그런 거군요. 근데 거기를 나눠주는 벽이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격결손이거든요. 세프탈 디펙트인데 그렇게 되면 각자 알아서 팍팍 짠 피가 쭉쭉 제갈길로 가야 되는데 왼쪽 심장에서 아무리 팍팍 짜줘도 온몸으로 쫙쫙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방으로 새 들어가는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그렇죠. 더 열심히 짜줘야 피가 새는구나. 네. 피가 심장 안에서 딴 방으로 새는 거죠. 피 같은 피가 새는 그래서 거기서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나온 게 심장이 3배나 커졌다.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는 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그만큼을 유지를 하려면 더 많이 아. 짜줘야 되고 심장이 더 커져야지 돼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커져. 그건 말이 그건 되는. 말이 되는 거. 네.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그렇게 중격결손이 생겼을 때 네? 보통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네. 그거를 떼워주면 돼요. 아, 그래요? 땜빵을 해주면 돼요. 수술만 하면 되는 거야. 구멍이 수술. 뚫렸잖아요. 네, 굳이 새 심장이 없더라도 구멍을 때우면 네, 되는구만. 구멍을 심장 막이나 뭐 이런 걸 벗겨내든지 아니면 인공으로 만든 뭐 패치제가 있어요. 그런 걸로 떼워주면 되고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이걸 방치가 돼가지고 계속 세다 보니까 나중에는 폐도 망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심장으로 새는 게 아니라 막 오른쪽에 있던 피가 왼쪽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왔다 갔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아이젠맨거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폐랑 심장 두 개 다 이식해야 돼요. 두 개 다 심장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설정을 위해서 심장만 딱 이식해야 되는 경우라는 거는 좀 그런 야도가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러면 그냥 떼우면 될 걸 왜 저랬지? 아니,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근데 그래도 저도 그거 딱 한 수 접고 들어가니까 몰입해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네요. 이게 또 디테일이네, 전문 완전 야, 디테일이다. 이건 의사는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기서 사실 심장 결손에 의해서 폐부종이 왔다고 얘기를 그럼 해요. 폐를 동시에 폐도 그러네. 이식해야 된다는 안 거죠. 좋아진 폐부종이 왔는데. 그리고 그런 그렇게 게좀 알아. 그렇게 되면 청색증이라고 해서 입술도 파래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그 정도까지 됐을 그 지경이 정도면 되면 폐까지 다 갈아줘요. 그 지경이 됐으면 애는 야구는 무슨 야구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야구 1루에서 2루 뛰다가 자빠졌는데 그런 정도면 완전 이상하지. 자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를 아 여기 정 선생님 오게티에 좋아. 다음 주도 좀 와가지고. 전큐 카스베치 감독 약간 좀 반성하시고요. 네. 아니 오늘의 그 명언이 있으셨네요. 뭐 하나 딱 나면 때우면 돼요. 그치. 심장 결손 빵꾸로 때우면 때우면 돼요. 바뀐다. 아, 이천시라는데요. 네. 야, 이 전문 용어 때우다. 예? 전문 용어 나왔어요. 고장난 걸 세면 떼우면 되지 뭐 그럼 뭐 떼우면 되지. 미안해. 자 일단 존 큐는 하여튼 그냥 아빠가 날뛰어서 총 들고 병원 점거해서 아들을 심장 이식 시켰다 그런 네,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8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